다시 요약하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 분자도 0으로 가면 분모 0인데 단 분자가 0으로 가면 전체의 수렴값이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다 인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로 이제 미정계수를 결정할 건데 와 참거짓 문제 할 거기 때문에 증명 잠깐 보여줄게. 1번 증명 봐봐. 지금 어떠한 두 개가 수렴하는 거거든. 잘 봐. 같은 내용이야. 분수꼴 수렴 분모빵 분자빵이거든. 지금 분모가 0이면 분자가 0이란 소리고 얘는 어떠한 분수꼴 수렴할 때 분자가 0이면 분모가 0이거든. 그러면 증명 이런 식입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두 개의 수렴값을 알지. 수렴 한단 말이야. 그럼 수렴 알면 우리는 수렴하면 수렴한 친구는 수렴한다면 뭐 하는 거랬어? 반드시 두 개가 수렴해야 새로운 뉴 수렴한 친구를 찾을 수 있고 수렴하면 상수배를 때리든 더하든 곱하든 빼든 나누든 그 결과가 반드시 수렴한다고 했잖아. 근데 단 언제 나눌 때만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겠지. 항상 단이 되게 중요한 단. 즉 수렴하면 그 친구의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으로써 새로운 수렴하는 무형을 찾아서 결국 문제를 풀고 싶은 건데 항상 나누기만 조심해야 돼. 나누기는 분모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다. 그죠? 그럼 마찬가지 수렴해. 그럼 내가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얘를 만들려면 뭐 하면 돼? 이 두 개를 뭐 하면 되지?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떠한 두 개가 수렴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곱하면 G분의 fx 내가 지금 G분의 F를 알아. 그럼 여기다가 F를 곱하면 그 결과가 뭐야? 그 결과가 지워지니까 G일 거 아니 뭐야 이상했다. F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지금 곱했어. 수렴 좌변 곱했어. 우변은 알파랑 0이야. 지금 내가 우변끼리 좌변이 곱한 거야. 그러면 지워지면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지워지면서 뭐가 되냐면 f가 된다. 뭐 fx가 어디로 간다? 알파 곱하기 0으로 간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지. 결국은 어떠한 분수를 수렴할 때 분모가 빵이면 분자가 빵이지만 증명해 주냐면 결국 어떠한 두 개의 수렴값을 할 때 그 친구의 곱도 여전히 수렴하고 있다. 일상에서 증명한 거라고. 이해돼? 근데 2번은 즉 나누기거든. 수렴이야. G분의 F F란 말이야. 뭐야 G가 나오냐? 얘로 뭐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지금 G분의 F를 반대로 했다. F를 뭐로 나눠야? G분의 F로 나눠야 그 결과가 뭐야? G일 거 아니야. 지금 내가 G분의 fx를 알고 fx 알아. 이 두 개를 뭐 해야 G가 나오니 여러분면 얘를 얘로 나누면 되지. 그럼 나누면 지워지니까 G분의 G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럼 나누기란 말은 뭐? 그러면 얘가 0으로 가고 얘는 알파로 가. 그러면 나왔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할 거 아니야.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해야 목이 된다고 했잖아. 항상 목만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f 나누기 g분의 fx는 g인데 알파는 0이 근데 뭐가 필요하다? 분모 알파 g분의 fx가 즉 얘가 0이 아닌 보장이 필요해야만 나눠서 얘가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항상 나누기만 조심하면 돼. 왜냐면 나누기만 추가 조건이 붙을 거니까. 미정계수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수꼴을 수렴한다.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어? 분모가 여기로 가고 있죠. 분자도 여기로 가야 되겠지? 그걸 활용해서 이제 A, B를 결정 지을 건데 풀이가 두 개 있습니다. 3개 있지만 2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렴하네? 분모빵, 분자빵.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다항 함수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분자의 극한도 함수값이랑 똑같으니까 1 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는 0이니까
우리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b는 마1, 마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분자를 다 있으면 지금 분자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ax 빼기 1 빼기 a야. 잘 보면 수렴하네. 분모빵 분자빵이야. 분모가 지금 x 빼기 있으면 0으로 간다. 0이 한 개 있거든. 마찬가지로 분자도 0 한 개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분모에 0으로 가는 x 빼기 한 개 있으니까 분자도 x 빼기 한 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 2분에 바꿔줘야 x 빼기 생긴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x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인수분해 해주면 a 더하기 1 빼기 1 하면 곱하면 마 a 더하기 1 더하면 a니까 맞지? 그러면 얘는 뭐가 인수분해 되냐면 x 플러스 a 더하기 1 x 빼기 1로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다시 넣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드디어 이제 뭐가 됐어? 분자 인수분해 되면서 x 빼기 1 생겼고,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x 빼기 1을 약분칠 수 있습니다. 그럼 x 빼기 1, x 빼기 1 지워지고 분자 1 넣으면 2 더하기 a는 3이니까 a가 1인 거 알고, b는 이 친구니까 집어넣으면 a랑 b를 둘 다 찾을 수 있겠지. 우리가 이제 문제 풀면서 교훈을 좀 얻어야 되는데, 지금 다음처럼 얘는 0분의 0꼴이란 말이야. 0분의 0꼴은 항상 두 개를 알려줍니다. 항상 0분의 0꼴은 항상 두 개를 알려준다고 알아야 되는데, 항상 지금 얘는 지금 결국은 극한 쓴 건데 결국은 대입했으니까 함수값이거든. 함수값 썼고요. 다음 그 결과를 다시 대입했지. 극한 썼거든. 극한도 사용한 거야. 즉 응꼴은 항상 두 개의 정보를 알른다고 알고 있어야 돼. 근데 결국은 함수값 분모빵 분자빵이니까 분자에 잃는 거 빵 썼죠. 그 다음 얘는 뭐 했어? 다시 대입해서 그 결과를 다시 대입해서 그가 사용했지. 그럼 어차피 가장 중요한 꼬라지가 극한에서 가장 중요한 꼬라지는 0분의 0꼴이 0분의 0꼴이 제일 중요한데, 왜냐면 다음 넘어가면 미분계수까지 가게 된다면 0분의 0꼴은 전부 다 미분계수야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극한값은 결국은 미분계수 주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나중에는 이렇게 얘를 이제 결국은 극한이 아니라 미분계수였어, 미분값이었어 라고 다시 모양 정정하겠지만, 일단은 0분의 0꼴은 항상 식을 두 번 써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다시 풀 건데, 그럼 프리 1, 프리 2를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분모빵 분자빵이야. 분모빵으로 보내는 건 뭐냐면 x 빼기 1이야. 그럼 마찬가지 분자도 0인자인 x 빼기 1을 가져야 돼. 그럼 분자를 다음처럼 쓰는 게 아니라 인수의 꼴을 쓰는 게 아니라 바로 x 빼기 1이 분자에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분자가 최고차의 수가 1인 2차식이니까 그냥 바로 x 빼기 k라고 쓸 수 있겠지. 다음처럼 놓는 겁니다. 새롭게 문자를 넣는 거야. 분자가 주인공이니까 분자를 새롭게 넣을 건데, 분모가 x 빼기 1 빵, 분자도 x 빼기 1 빵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x 빼기 1 하나 가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자가 x 빼기 1 인수될 거고 최고차의 수가 2차함수이기 때문에 뒤에 x 빼기 1은 1차를 한번 더 붙여야 된다 라고 분자를 다음처럼 식 세우자. 나중에 이 꼴을 얻기 위해서 3차 이상은 조립제법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본은 뭐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분자가 x 빼기 k니까 얘가 3 나온다니까 x 빼기 x 빼기 지워지면 1이면 1 빼기 k가 3이니까 k가 얼마냐면 k가 지금 마이너스 2 나와요. 다시 넣어주면 결국은 분자가 x 빼기 1 x 더하기 2거든. 그럼 전개했을 때 얘가 누랑 똑같은데 얘가 전개했을 때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랑 같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전개해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니까 같으니까 a랑 b를 역연산할 수 있다 이거지.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게 조금 더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대입하는 건 인수분해가 골치 아프기 때문에 항상 주로 프리 트루플 문제를 풀 겁니다. 마찬가지 루트 계를 등장해도
수렴안에 분모빵 분자빵. 얘 0이 아니어도 분모가 0이면 분자 0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해? 무조건 분자 먼저 0으로 보내야 돼. 그럼 2 넣으면 루트 4a 2a 빼기 4가 0이니까 a가 2거든. 그럼 a에 2 넣으면 이 리미트 x 빼기 2분의 x 빼기 2 루트 x 더하기 빼기 4니까 이거 뭐라는 거야? 그냥 0분의 0꼴에 루트가 포함된 극한을 계산해주기로 문제로 바뀌었지. 그러면 분자에 있는 2는 귀찮으니까 2로 묶어 써주고, 당연히 루트 계열이니까 뭐 해줘야 돼? 유리화 해줘야지. 유리화 2 남아야 되고 리미트 분자 유리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드디어 0인자인 x 빼기가 생성되었고요. x 빼기 있고 그 다음에 루트 친구 남았어. 근데 뭐 해지면 x 빼기 지워지면 분자 1 남으니까 리미트만 때리면 답이 나온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 그대로 있고 분모 모양이 때려지면 분모가 루트 4 더하기 2니까 얼마요? 4분의 1 남는 거 계산해주면 2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B까지 결론 지을 수 있다 이거지. 다시 다항식 결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별이 나올 거거든. 봐봐, 항상 다항식 결정인데 결국 미정계수 결정이랑 다항식 결정이랑 뭐 큰 차이가 없는데 항상 두 개를 줍니다. 항상 수로 갈 때와 무한대로 갈 때 이 두 개를 준 다음에 이 두 개를 사용해서 fx를 찾으세요라고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무한대로 갈 때랑 수로 갈 때가 각각 무엇을 주는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얘는 머리 쪽을 줍니다. fx란 다함수에 머리 쪽을 주고요. 수로 갈 때는 정확히 말하면 끝 쪽을 주거든. 정확히 말하면 꼬리 쪽. 뭔 소리입니까? 라고 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하면 수렴한단 말이야. 그럼 수렴하면 분모 분자의 차수가 일치해야 돼. 게다가 최고 차의 개수도 알 수 있어. 2차야 0이 안 수렴했어. fx 몇 차식이야? 2차식인 거지. 그럼 2차식이니까 뭐 ax 제곱 더하기 뭐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놓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음 식 놓았다면 결국은 2를 수렴하려면 최고차의 개수의 b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다 의미 없고 결국은 최고차의 개수니까 a가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차식이면서 최고차의 개수가 뭐냐면 2인 것도 알고 있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fx가 다음처럼 식이 세워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머리 쪽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x가 무한 들어가면 머리 쪽,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얘는 모양상 최고차의 계산 주고 있지만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만 주고 있지만 하나 더 줄 때도 있거든. 모양상. 그렇기 때문에 머리 쪽 앞에 한두 개의 최고차와 최고차의 개수를 준다. 항상 머리 쪽이라는 건 앞에 한두 개의 개수와 차수를 준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놨어. 이렇게 fx 놨어. 2차식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2차식이죠. 그럼 문자 두 개 알면 되겠죠. 우리가 문자당 식이 한 개씩 필요하니까 문자가 두 개니까 식 두 개만 더하면 되겠네. 얘도 마찬가지. 0이 아닌 수를 수렴합니다. 분모 빵이야. 분자 빵이지. 그러면 분모에 x 빼기 1, 0이 한 개 있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도 0이 한 개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제 f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 즉 f1은 0이라고 우리는 시간 차지. 맞아요? 그러면 내가 맞아. 리미트 x가 수로 가면 항상 두 개 알려준다고 했잖아. 두 개 알려주는데 함수값 찾은 거야.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식을 세울 건데요? 인 건데. 그럼 내가 꼬리 쪽을 알려주는 건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 그럼 일단은 리미트 x가 수로 가면 두 개 정도 알려줘. 함수값, 근원값. 수렴 안에 0이라는 숫자, 분모빵, 분자빵. 분모 x 빼기 1, 분자 x 빼기 1. 즉 일단 f1이 0이야. 그 다음에 얘는 다시
대입해서 식을 하나 더 넣는다고 했잖아. 이게 결국은 극한을 사용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그냥 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 요 정보랑 요 정보 합해 쓰는 거야. 최고차의 행수가 2인차 방정식이면서 f1이 0이니까 통합하면 fx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최고차의 계수가 2면서 x 빼기 1을 인수를 가지니까 다음처럼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다시 대입하는 겁니다. 지금 1번과 2번의 정보를 취합해서 다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 애초에 인수분해서 쓰고 분자 대입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결과가 지금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모 x 빼기 1 분자 x 빼기 집어넣기 때문에 집어넣어주면 x1 넣으면 2분의 2 1 빼기 k가 1이라서 k가 0이거든. 그럼 k가 0 넣어주면 따라서 fx는 2 x 빼기 1 k란 말이야. k 미안합니다. x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fx를 완성시켰는데 왜 꼬리죠 알려주냐면 결국은 x 빼기 1을 가지고 있고 상수항이 없잖아 지금. 맞아요? 결국은 다음처럼 fx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 건 쉬우니까 다음처럼 결정짓는다고 볼 수 있지만 x 빼기 1을 가지고 있고 상수가 0이잖아. 그죠? 그럼 걔가 요게 걔를 알려준단 말이야 시작은. 결정 지었기 때문에 뭐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얘는 좀 잘 보이진 않지만 얘는 이제 모양을 내가 다음처럼 썼기 때문에 모양이 잘 보이진 않지만 결국 완성시켰다. 즉 머리 쪽 얘가 꼬리 쪽을 일단 완성시켰다 정도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얘는 지금 꼬리가 안 보이죠? x 빼기 1에 뒤에 있는 개수가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이는 형태지만 꼬리 쪽이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나중에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보도록 할 거고 일단은 다음처럼 문제를 푼다 라고 알고 있어야 돼. x가 무한대로 가면 머리 쪽 최고차 계수 최고차 한 대 알려줄 거고 어떠한 x가 수를 할 때 극한 주면 두 개 알려주는데 함수값 그 값 두 개 쓰는 거다. 그 때문에 함수값 하나 알고 걔로서 식 세운 다음에 다시 대입해서 완성시킨다. 일단은 계산으로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꼬리 쪽의 모양을 사용하려면 좀 더 가야 돼요. 아직까지는 이렇다. 꼬리 쪽의 의미를 살리려면 fx를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데 좀 어려운 내용이거든. 그냥 가볍게 봅시다. 꼬리 쪽에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최고차의 수가 2인차식인데 1임 0이지. 1임 0이니까 fx를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거든. 이게 정확한 표현이 뭐냐면 굳이 붙여보자면 저기 진법 관련된 거란 말이야. 근데 니네가 진법을 안 배웠잖아. 지금 x 빼기 1을 주인공으로 식을 세우자면 1은 빵이기 때문에 x 빼기 1의 제곱 이라고 쓰면 일단은 최고차의 수가 2니까 x 빼기 1의 제곱의 2지. 그럼 그 뒤에 x 빼기 1 그러니까 x 빼기 1 2개 x 빼기 1 1개 x 빼기 0개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다. 근데 지금 분모빵 분자빵이기 때문에 0으로 수를 한다면 분모에 x 빼기 1 1개니까 분자 x 빼기 1 1개니까 그 뒤에는 존재할 수 없어. x 빼기 1 1개까지는 가져야 돼. 그래야 1 나오면 0 나오지. 그럼 fx를 다음처럼 세운다면 이게 결국은 이제 x 빼기 1에 대한 진법으로 표현한 건데 그럼 이 네모만 메꾸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네모가 뭐냐면 fx를 실 이렇게 세우고 대입해버린다면 가에 대입해버린다면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x 빼기 1, x 빼기 1, x 빼기 하나 지워졌어. 그러면 1 넣으면 사라지거든? 1 넣으면 네모밖에 안 남지. 그럼 네모가 뭐래? 1이야. 그래서 이 말 자체가 1로 수렴해. x 빼기 0 1개 0이 아니니까 분자도 x 빼기 1개 분모 분자 둘 다 x 빼기 1개씩 가져야 돼. 그러면 2차식이니까 2개 1개 뒤에 빵개는 없어. 그 다음에 앞에는 다 집어넣으면 다 지워질 거니까 상수가 남는 건데 이 상수값이 얘입니다.
그럼 얘가 1이라는 소리거든. 그럼 얘가 지금 정확히 말하면 꼬리 칸을 알려주는 겁니다. 얘가 꼬리 쪽 결정한 거고 얘가 머리 쪽 결정한 거란 말이야. 이렇게 식을 세우면 굉장히 빨라져요.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거든. 근데 굳이 몰라도 되는데 한번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살짝 맛만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문제 풀면 x가 무한대로 할 때 머리 칸 알려준다겠죠? 분모 분자 비교할 건데 수렴안에 분모랑 분자가 차수가 똑같아야 돼요.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면 분모의 차수가 클 수 있겠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 차수 똑같아야 돼. 그럼 일단 2차식이야. 분자가 2차가 돼야 되거든. 분자가 fx 빼기 x제곱인데 얘가 뭐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돼. 2차고 마이너스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2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꼴이겠지. 이렇게 분자가 2차고 최고차가 마이너스 2면 이건 항상 무한대 꼴은 뭐하러 된다겠어? 최고차의 개수랑 상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가면 분모 2차, 분자 2차 최고차가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넘겼으면 결국 fx는 어떤 꼴을 가져야 된다? 넘겼으면 x제곱 빼기 2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를 가져야 된다 이거지. 집어넣으면 지워지면서 다가 분자에다가 이거 넣어보면 짜다가 넣어보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2 딱 잘 나오죠? 잘 썼지? 그다음 나는데 수렴안에 분모방 분자방 그럼 뭐 해야 돼? 분 1번 f1은 0을 사용해야 되겠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져야 될 거 아니야. 1은 0이니까. 그럼 마찬가지 x가 1로 갈 때 x가 어떤 수로 갈 때는 두 번 쓰는 건데 썼자 한번. 문자 두 개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1은 0이고 1은 0으로 적용시킨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3차 이상이니까 바로 식이 안 세워져. 그럼 뭐 해야 돼? 조립제법 해야 돼요. 3차식이고 1은 0이란 말이야. 그럼 조립제법. 그러면 3차, 2차, 1차, 상수 1은 빵 1로 조립제법 하면 0이 나와요 라는 뜻입니다. b 뿔 c 빼기는 0 그러면 1은 0이니까 일단 b 더하기 c 빼기는 0이라고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 거야 얘는 결국은 조립제법 x 빼기 1로 인수분해했더니 얘가 인수잖아. x제곱 빼기 x 플러스 b 빼기로 된 거지. 그럼 다음처럼 분자 인수했다면 얘는 항상 두 번째 극한이지만 극한은 결국은 다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열심히 연산한 거 넣어주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분자 계산했으니까 대입해서 넣어주면 얘가 4 나오면 된다. 그럼 결국은 x 빼기 지워질 거고 x에 1 넣으면 사라지고 b 빼기 1은 4니까 b는 5네. 그죠? b에 5 넣으면 다시 넣으면 돼. 이렇게 fx가 뭐냐면 a 할 필요 없이 b 5 넣어버리면 fx는 x 빼기 1 x제곱 마이너스 x 5니까 4라고 인수분해된 fx를 찾으면 되기 때문에 fx 찾으면 문제 끝났죠? f3은 3는 되니까 문제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가장 클래식한 미적계수 문제인 거고요.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나올 겁니다. 항상 이제 미분은 증명 없이 그냥 자명하게 그래프로서 받아내는 편이고 대성관계, 즉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fx가 gx보다 커나갔대. 그런데 얘의 극한이 알파, 얘의 극한이 베타면 극한은 알파가 베타보다 커나갔다 라는 소리거든. 요약하면 뭔 소리냐면 fx가 gx보다 커나갔대. 그 상태에 뭐 할 수 있어? 양변의 리미트를 때린 거거든. 부등식은 항상 극한에서의 부등식은 항상 양변의
리미트를 때려서 무언가 얻고 싶은 거거든. fx가 gx로 바꿔놨대. 양변 리미트 때려. 리미트 x가 뭐 a로 가도 되고 무한대로 가도 상관없지만, 그죠? 즉 f가 g보다 크다. 어떠한 함수의 대소관계 부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리미트를 때려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얘가 알파랑 베타라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등식이면 양변 리미트 때려서 내가 원하는 거 얻겠다, 이 소리라고. 근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거 f가 g보다 커도 여전히 성립합니다. 얘가 1-1 f가 뭐 해도 g보다 커도, 즉 함수에 뭐가 등호가 없더라도 등호 생깁니다. 이해돼요? 즉 양변에 리미트를 때리면 항상 뭐한다? 항상 등호 생긴다 라고 생각해도 돼요. 참거짓 문제일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어떠한 부등호 대소관계가 존재했어. 그럼 우리는 양변의 리미트를 때려서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원하는 극한값을 간접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데, f가 gx보다 크다 같아도 성립, f가 g보다 커도, 즉 등호가 없어도 극한은 등과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가벼운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y는 g가 y는 f보다 항상 위에 있지. 그런데 얘의 점근선도 알파, 얘의 점근선 알파라고 한다면 결국은 x가 무한대로 가면 gx도 알파로 가고 fx도 알파로 가죠. 그 때문에 1번에 1-1- 미안합니다. 1-2인데 미안해요. 1-1이 위에 거고 2-2가 밑에 거죠. 되죠? 다시 그 밑에 있는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얘는 결국은 2번이 핵심인데, 2번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어떠한 친구의 극한을 구하고 싶은데 안 구해져. 간접적으로 구하는 방식 중 하나란 말이야. 즉 내가 어떠한 h라는 극한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작은 거, 좀 큰 걸 찾아. 그랬더니 얘가 알파, 얘가 베타로 간대. 얘가 알파, 얘가 알파로 간대. 그럼 가운데 낑겨있는 친구는 무조건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2번입니다. 이해돼요? 이거 그림 그려주면 뭐 이런 식이야. 그림 그려주면 fx가 이렇게 있어. y는 fx, 미안합니다, gx, y는 gx가 있고 y는 fx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쓰면 어때? 이렇게 쓰면 지금 전 구간 딱 요 순간 x는 a를 제외하고 fx보다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지? 근데 a에서 같으니까 크거나 같은 거지. 거기 사이에 어떠한 h가 있다고 치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hx는 뭐 해야 돼? fx랑 gx가 낑겨 있어야 되니까 다음 지나겠지. 맞아요? 그렇다면 A에서 F가 알파로 가고 G도 알파로 가면 가운데 낑겨있는 H는 무조건 알파로 갈 수밖에 없겠지. 즉 다음 두 개가 F랑 G가 항상 뭔가 큰 것 같은데 G가 어느 순간에서 얘랑 그게 똑같으면 가운데 낑겨있는 H는 반드시 얘도 알파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해돼요? 요게 얘의 그림이란 말이야. 마찬가지 얘도 2-2, 얘도 마찬가지 뭐 해도 등호가 없더라도 양변 리미트를 치면 등호가 생기기 때문에 얘도 또 성립합니다. 결국은 하고 싶은 건 이런 거면
하고 싶은 건 F, H, G가 있어. 부등식 등장했지. 극한에서 부등식 등장한다? 그럼 뭐 하라고? 이쁘게 한 다음에 식을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치가 나올 수 있도록 식 조작한 다음에 양변 리미트 하는 거라고. 결국 하고 싶은 건 어떠한 부등식 등장했어. 그러면 그냥 막 리미트 때리는 게 아니라 식 조작을 해야 돼. 그냥 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오거든. 그 다음에 양변 리미트 때리면 등호 없더라도 소리 생긴다고 했습니다. 항상 양변 리미트 생기면 항상 등호가 생긴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면 리미트 fx, 리미트 hx, 리미트 gx. 다음처럼 등호 없더라도 거듭 말하지만 리미트 때리는 순간 등호 생긴다. 그런데 얘가 알파고 얘가 알파면 이 가운데에 낑겨있는 친구도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 알파로 가야 한다 이거지. 이게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가운데 낑긴 거는 반드시 알파로 간다. 얘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고요. 간접적으로 극한을 구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예제 보면 너무 쉽다. 어떤 fx가 다음 두 개의 극한에 낑겨있대. 근데 찾고 싶은 뭐야? xfx지. fx가 아니라 xfx야. 그럼 양변을 뭐 하면 돼? x를 곱해서 xfx 만들어야 되겠지. 이미 양의 힐수니까 양변에 x를 곱하더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양변에 리미트 치라고. 내가 원하는 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거니까 양변에 리미트를 쳐. 뭐 생긴다? 등호 생겼지. 그럼 내가 가운데 리미트 x가 무한대일 때 xfx의 극한을 찾고 싶은데 결국은 앞에 친구 이거 어딜 가니? 무한대보다 무한대인데 차수가 똑같으니까 3에 4로 가지. 그럼 뒤에 거 연산 안 해봐도 되거든. 야 얘가 수렴 안 하면 얘가 3분의 4로 수렴 안 하면 얘 못 구해. 그래서 얘가 3분의 4 얘가 3분의 4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친구도 내가 원하는 친구도 3분의 4로 갑니다 라고 하고 싶은 게 부등호 파트라고. 부등식 파트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야매로 풀면 이렇게 풀어도 돼. 봐봐. 결국은 지금 얘랑 얘가 fx가 다음 줄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이제 내가 x 빼기 2분의 fx 만들어갖고 결국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 걸로 갈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그냥 어차피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극한값이 같다면 수렴할 거기 때문에 그냥 fx가 왼쪽이랑 같든 오른쪽이랑 같든 풀면 돼. 그냥 x제곱이 아이고 fx가 뭐 왼쪽이랑 같아도 되고 오른쪽이랑 같아도 돼요. 어차피 극한 그 순간 다른 건 다 필요 없지만 딱 극한을 구하는 그 순간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냥 fx가 x제곱 빼기 4라고 넣어도 문제를 풀어도 된다. 그러면 x제곱 fx가 요거니까 약분 치면 x 더하기 2니까 4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간식으로 빨리 풀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활용도 실제로 별게 없는데 문 잘 읽으면 어떠한 고정점, 어떠한 움직이는 점, 어떠한 정점과 어떠한 동점, x에 따라 움직이는 어떠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세 개의 점 O, A, B가 있을 때 그 삼각형에 대해서 relev하는 원이 있다. 그러니까 반지름이 R이다. 그럼 결국은 x가 움직이면 원의 반지름이 움직이겠지. 원이 움직일 거니까. 이런 상태에서 B가 x축을 따라서 원점에 하나로 바꿔준대. 그럼 B가 얘가 원점으로 가니까 x가 어디로 가는 거야? x가 원점 가는 거지. 그럼 지금 x가 0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근데 정확히 말하면 오른쪽에서 가기 때문에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거지. x가 0 플러스 갈 때 x분의 r에 극한이 뭐니?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트를 붙여주면 돼요. 리미트 x가 0불로 갈 때 x분의 r이 뭐니? 근데 x분의 r은 문자가 두 개니까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x가 0불로 가기 때문에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x랑 y의 관계식을 찾아서 r에다가 집어넣어주면 x에 대한 식만 나오기 때문에 극한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주어진 그림으로서 r과 x에 대한 관계식만 얻으면 되거든. 내가 방금 전 수업에서 내심을 수업했습니다. 내심은 두 개의 성질을 잘 씁니다. 내심 성질 두 개 있어. 정의 당연히 알아야겠지만
어떠한 내 저번이 있다고 치자. 그럼 우리는 길이 아니면 넓이거든. 그럼 1번 길이는 뭐냐면 내 저번 있지? 맞아요? 그러면 접하니까 수선의 발, 접하니까 수선의 발, 접하니까 수선의 발. 그럼 모두 반지름, 반지름, 반지름 같지? 삼각형 A, O, A, B, C니까 OA, OB, OC 그려주면 P, Q, R 해주면 I, P, Q, I, B, P 합동이란 말이야. RH, S 합동이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합동이기 때문에 요 길이 같은 거 맞아? 같이 이렇게 요 길이가? 맞아요? 바꿔 생각하면 원에서 원밖에 근처에서 접접한 건 똑같을 거 아니야. 똑같은 원리로 여기도 길이 똑같고 여기도 길이 같지 이렇게. 맞아? 그래서 1번 길을 푼다는 건 다음으로 문제를 푼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 2번 넓이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너 내 저번 줄 때 넓이 공식 알아볼라? 알아볼라? 몰라? 중2인데 몰라? 똑같이 수직 반지름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 하고 반지름 아래로 하자. 이해돼? 그러면 지금 I, B, C 넓이가 얼마? 이거 넓이가 얼마지? 넓이가 얼마야? 한 변기가 A, 높이가 반지름 아래란 말이야. 그럼 2분의 1 AR이야. 이 친구 넓이 얼마? 이 친구 넓이 얼마? 2분의 1 BR이지. 이 친구 넓이 얼마? 2분의 1 CR이지. 그렇기 때문에 왜 접원의 넓이를 알면 넓이 공식은 2분의 1 AR, 2분의 1 CR, 2분의 1 BR이니까 2분의 R로 묶으면 A, B, C야. 즉 세 변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왜 저번에 내 저번에 반지름 하면 그게 사각형의 넓이 공식입니다. 즉 내심 나올 때만 쓸 수 있는 넓이 공식이야. 실제 우리가 사각형 넓이 몇 개 안 외우는데 우리 머릿속에 되게 다양한 사각형 넓이 공식이 있을 텐데 근본은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양변 사인 낀각 그게 메인이고 나머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심이야. 해론도 아니고 사각 공식도 아니고 내심 나왔을 때 반드시 다음으로 식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럼 길이 아니면 넓이 문제를 풀 건데 이거 넓이를 문제를 풀면 3배의 길이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x일 거거든. 그럼 요만큼만 찾으면 돼. 이건 요만큼 길이 얼마야? 피타 쓰면 되겠지? 수직이니까 피타 쓰면 루트 x제곱 더하기 1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넓이 공식 사각형 OA B는 그냥 쓰면 밑변 높이니까 2분의 1 x 곱하기 1이니까 2분의 x일 거 아니야. 밑변 높이를 쓰면 2분의 1 밑변 높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구할 수도 있어. 세 변의 길이 알고 반지름이잖아.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2라고 써도 되는 거 맞아? 같지?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지워지니까 뭐 나와? 다음처럼 x와 r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했지. 내가 결국은 얘를 찾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생고생 하는 거란 말이야. 요거 하려고. 그럼 이제 r은 뭐야? 양변 나와주면 r은 1 더하기 x 플러스 루트 x 더하기 1분의 x란 말이야. 이렇게 찾잖아. r을 찾잖아. 그러면 얘를 넣어줘야 r이 다음 친구니까 넣어줘야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바뀌면서 x에 대한 극한이니까 그럼 얘를 x로 나눈 게 r분의 x는 r이니까 넣어주면 x 지워지면서 1 플러스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더하기 1분의 1인데 그러면 이제 x에 0 넣어주면 어떻게 돼? 그냥 짜잔 하고 인쇄될 거 아니야. 빵빵 넣으면 1남고 1남으니까 답이 바로 나와버리지. 이거 넓이를 풀 때랑 길이를 풀 때랑 식 다르게 나오거든. 이 문제는 넓이가 좀 더 이쁜 것 같아요. 뭐 길이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이렇게 푸는 게 이쁘겠지. 뭔 소린지 이해됩니까?
활용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할만하거든. 생각보다 할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 지금 정말 잘 나오지만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나? 항상 맨날 버리기만 할 수는 없어. 이해돼?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뭐 한다겠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는 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무한대로 바꾼다겠죠? 그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 x를 마티로 치환을 하는 게 유리하다 나오겠죠? 그럼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겠지. 부하가 뒤집혔으니까. 그러면 마티 낼 건데 제곱이니까 그대로 갈 거고 2분의 1 플러스 마찬가지 제곱이니까 부하 안 바뀔 거고 분자만 바뀌겠지.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일단 리미트를 때려보는 겁니다. 리미트 분배해봤더니 얘는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하고 무한대로 가죠. 무분의 무인데 2차 차수가 똑같 1차 차수 똑같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로 갈 거야. 그럼 얘는 루트 4 마1 루트 4분의 마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겠네. 그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전체는 결국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결국 꼬라지가 0 곱하기 무한대 꼬리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계산을 일단 x의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넣어보니까 결국은 얘는 무한대 곱하기 0 꼬리라는 걸 알았지. 그럼 무한대 곱하기 0 꼬리는 부정형이기 때문에 모양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분수는 약분 통분, 루트는 유의하란 말이야. 그럼 얘를 뭐 해야 돼? 모양 바꿔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뭘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유리화 아니 통분해야지. 통분 2 루트 4t제곱 더하기 6분의 올라가야 돼. 올라가면 루트 4t제곱 뿔 6 올라가면 마이너스 2t지. 이렇게 내가 분수니까 일단 통분을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해보니까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1차 빼기 1차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정형이란 말이야. 여기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뭐 해줘야 돼? 분자의 유리화도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분자 유리화 때리니까 분모 분자에 부호 바꾼 거 곱해주면 분자가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하면 사라지면서 분자 6밖에 안 남네. 그죠? 그 다음에 분모 써주면 분모가 2 루트 4t제곱 더하기 6 분자 부호 바꿔서 와야 되니까 분모에 부호 바꾼 친구 다음처럼 와줄 거고. 그럼 분자는 6t제곱이니까 2차식인데 분모는 모양이 이상하니까 분배해 줍시다. 리미트 t가 지금 무한대로 할 때 분자가 6t제곱인데 분모 분배해 주면 2 곱하기 4t제곱 더하기 6 4t 루트 4t제곱 더하기 6이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모양이 이쁘게 나온 겁니다. 지금 분모 도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기 때문에 차수 비교하는 건데 전부 다 2차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최고 차의 개수만 남는다 이거 아니야. 2차 1차니까 2차. 그럼 실제로 2차가 아닌 모든 친구는 의미가 없고 분자는 6 남을 거고 분모는 8 남을 거고 더하기 분배하면 루트 4 8 남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끝났지. 함수 연속 결국 우리가 점점 조건이 더 붙는 거란 말이야. 함수의 연속 어떠한 y는 fx가 x는 a에서 어떠한 점에서 연속을 먼저 합니다. 어떤 y는 fx가 어떠한 점에서 연속이고 싶대. 그러면 정의는 극한값, 함수값이 각각 존재하고 같아야 됩니다. 3번 해야 돼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극한 a에서의 극한도 존재해야 되고 fa 함수값도 존재해야 되고 심지어 그게 같기도 해야 돼.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a에서 연속인 겁니다. 어떤 함수가 어떠한 점에서 연속이면 극한 존재, 함수값 존재 같다.
세 개를 체크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좌랑 우가 같다는 소리고 함수값까지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계산의 입장에서 좌우함! 극한은 좌우 조사한다. 연속은 좌우함 조사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의 정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가 같아야 된다. 이 세 개 만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처럼 극한이 없어. x는 a에서 조사하재. 연속이니? 를 조사했어. 했더니 다음처럼 얘는 뭐가 없어? 극한이 없지. 극한이 없으면 불연속인 겁니다. 연속이 아닌 걸 뭐라고 불러? 불연속이라고 불러요. 즉 극한이 없어서 불연속일 수도 있고 극한이 있어. 다음처럼 극한이 x는 a에서 k로 존재하고 있는데 극한이 있어. 리미트 x는 a에서 fx는 k로 극한이 존재하지만 함수값이 지금 없어. 없다. 이해도 뭐야? 얘도 불연속인 겁니다. 마찬가지 다 있어. 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 극한도 x는 a에서 극한도 있고 함수값도 있어. 리미트 x가 a로 할 때 fx도 지금 베타로 존재하고 fa도 알파로 존재하는데 달라. 이것도 불연속입니다. 즉 불연속은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연속임을 증명하는 건 좌우함, 함수값, 극한값 모두 존재하고 같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극한이 없던가 함수가 없던가 뒤에 있어도 다르던가 그런 순간에 우리가 연속하지 않는다. 즉 불연속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상 연속이 아니면 그 점에서 뭐 하는 거냐면 그 점에서 빠꾸나 있는 겁니다. 즉 컨팅 연속이 컨팅인 건데 한 붓 끓이기가 안 돼. 다음처럼 빵꾸 나거나 어긋나 있으면 연속이 안 되는 거야. 극한이 없으면 어긋나 있었잖아. 그럼 어긋나 있으면 극한이 없으면 당연히 불연속인 겁니다. 그래서 어긋났거나 빵꾸나 있으면 이 친구는 연속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불연속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한 점에서의 연속을 정해내렸습니다. 구간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간은 뭐냐면 얘는 집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집합 표현했잖아. 그럼 걔를 새로운 기호, 좀 더 이쁜 기호를 배울 뿐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떠한 집합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이 부등식도 있고 수직선도 있잖아. 그럼 부등식, 수직선 어떠한 x에 대한 수직선에서 지금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대 라고 다음 요 집합을 구간이라는 표현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 좀 더 이쁘게 표현하는 거지. 얘는 a부터 b까지 a보다 바꿔말하면 얘는 x는 a보다 크지만 b보다 작은 거잖아. 얘를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얘를 구간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가로 a, b라고 씁니다.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구간으로 새로운 표현을 배우는 거야.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데 양쪽에 등호가 안 들어가는 상태를 소가로로 표현할 거고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열린 구간이라고 말합니다. 양쪽 끝에 등호가 안 들어있으면 열린 구간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가운데 A랑 B에 등호가 붙을 수 있잖아. 그러면 등호가 붙으면 양쪽 끝값에 등호가 붙으면 대괄호 써주면 돼요. 그럼 대괄호는 양쪽 끝에 등호가 붙으면 닫힌 구간이라고 씁니다. 열렸다, 닫혔다, 오픈셋, 클로즈셋인 겁니다. 옛날 말로 이제 개구간, 폐구간
오픈, 클로즈. 그럼 이제 만약에 이러면 어떡해? 하나는 등호가 들어가고 하나는 등호 안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등호가 들어가면 들어갔던 대괄호, 등호가 안 들어갔던 소괄호인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을 쓰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쪽은 등호가 들어가고 한쪽이 안 들어가면 반 열린 구간을 쓰는데 그냥 그렇구나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읽는구나인 거예요. 열린 구간, 닫힌 구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부르기로 하자라는 것이. 마찬가지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붙어있어도 붙어있는데 등호가 붙어있으면 뭐하면 돼? 대괄호를 바꿔주면 된단 말이야. 다음처럼.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본격적인 무한대 표현도 해야 되는데 무한대 표현 x가 어떤 a보다 크다.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a부터 쭉 가고 플러스 무한대까지 간다는 소리거든. 그럼 a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고 싶어요. 그란 말이야. a는 등호 안 들어가고 무한대는 항상 등호가 못 들어갑니다. 무한대는 무한이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한대에 있어서 항상 닫힌 구간이 아니라 계속 올 수가 없어. 닫힌 구간은 무한대. 항상 열린 구간이 와야 돼요. 마찬가지 얘도 등호 넣어주면 무한반 다음처럼 대괄호를 바꿔주면 되겠지. 거꾸로 작다. a가 어떠한 x가 항상 a보다 작다. x가 작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인 거지. 등호 안 들어가면 소괄호. 오케이. 마찬가지. 등호 들어가면 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실수 전체도 있거든. 실수 전체. 수직선 실수 전체. 그럼 이제 x는 뭐 실수 전체라고 쓰지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입니다. 소괄호 밖에 못 들어간다 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 전체를 표현할 때 다음처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라고 쓰고요. 구간은 보통 정의역이랑 치역을 표현하고 싶은데 거듭 말하지만 이 표현은 집합 기호야. 그렇기 때문에 집합 기호를 항상 혼용해 사용합니다. 합집합, 여집합을 사용한다고 결국은 집합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처럼 수직선 표현 다음에 부등식 표현을 구간이라는 새로운 표현으로 바꿨다 하는 거죠. 새로운 표현을 배운 것 뿐이야. 그래. 그러면 다음처럼 뭐 했으면 어떠한 하나의 점에서의 연속을 정의 내렸고요. 어떠한 하나의 점에서 극한값, 함수값 둘 다 존재하고 같으면 연속 아니면 불연속을 정의 내렸지. 구간 표현도 했지.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연속 함수라는 걸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구간에서 연속이면 즉 실수 전체가 아니라 특정 열린 구간을 잡아놓고 그 점에 대해서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그 친구는 다음 구간에서 연속 혹은 연속 함수라고 부를 수 있다. 즉 내가 이제 어떤 함수 이렇게 있대. 뭐 a부터 b까지 열린 구간이니까 양쪽 끝이 등호가 없겠지. 근데 그 무한 a부터 b까지니까 무한개의 x가 있을 건데 그 무한개 x에 대해서 전부 다 연속이라면 다음 친구는 다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 혹은 연속 함수라고 구간 내에 연속을 다음처럼 정의 내린다 이거지. 열린 구간에 대해서 연속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럼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은 어떻게 정의 내리냐? 아까 열린 건 양쪽 끝값, 즉 아까 이런 양쪽 끝값은 A랑 B는 뭐가 없어? 얘는 왼쪽이 없지. 얘는 오른쪽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에서에 대한 연속은 되게 자명한 일이지만 문제가 필요에 의해서 다음처럼 닫힌 구간도 연속을 정해내고 싶거든. 그러면 도대체 A랑 B는 연속은 좌우하면 같아야 되는데 왼쪽과 오른쪽은 왼쪽은 좌가 없고 오른쪽은 우가 없잖아. 그럼 연속을 무슨 수로 정해내지? 허용해주겠다. 닫힌 구간 할 때 왼쪽 끝은 뭐가 없어? 좌가 없잖아. 우만 있잖아. 우랑 함수값만 같아도 연속이라고 정의 내리겠다 이 소리입니다. 즉 왼쪽 끝은 F 여기를 내가 이제 이렇게 할게. 왼쪽 끝은 뭐만 있어? 좌가 없고 우만 있지. 우랑
함수값이랑 같아도, 뭐가 없어도, 좌가 없어도 연속. 마찬가지 오른쪽 끝은 뭐가 없냐면 우가 없어. 얘는 좌가 없어. 없어도 b에 대한 좌랑 함수값이 같기만 한다면 얘는 좌랑 함이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좌우함 같아야 연속인데 우리가 닫힌 구간에서 양쪽 끝값만 얘에 주겠다 이거야. 얘로 왼쪽 끝은 우랑 함만 같아도 오른쪽 끝은 좌랑 함만 같아도 그래도 연속이라고 정의 내리겠다. 미분 이게 안 되거든. 미분은 왼쪽과 오른쪽의 기울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 없으면 안 돼. 그렇지만 연속은 다음 상황도 없어도 좀 모자라도 이것도 그냥 연속을 치겠다 이거예요. 정의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은 항상 닫힌 구간에서 정의낼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다항함수에서의 연속을 잠깐 보자면 다항함수는 항상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거든. 1차, 2차, 3차, 4차 전부 다 연속이야. 우리가 메인으로 볼 건 3차 차긴 하지만 직선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왼쪽 끝, 오른쪽 끝 전부 다 빵꾸난 거, 끊긴 거 아무것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마무한대부터 뿔무한대까지 연속이야.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얘는 이 친구의 정역을 말하는 거거든. 다음 정역 1차랑 2차의 3차 다항함수의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기본함수, 다항, 지수, 다항, 모그, 무리는 전부 다 정의역에서만 연속이야. 정의역을 구하면 연속일 거거든. 마찬가지 2번 분수함수도 언제만 불연속이냐 라고 말하면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수함수는 언제 불연속이냐면 분모가 0일 때 불연속이야. 바꿔 말하면 분모가 0이 아닌 모든 순간에서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바꿔 말하면 얘는 다음 y는 x분의 1은 언제 연속입니까? 이 친구가 연속인 구간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일 거 아니야. 지금 연속인 구간을 찾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인데 수학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얘를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2가 아닌 모든 실수니까 2 이렇게 있고 빵꾸나 있고 2보다 작거나 2보다 큰 거 아니야. 여기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얘를 구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마이너스 반대부터 2까지 또는 합집합입니다. 왜냐면 내가 다음 표현 뭐라고 했어? 다음 표현은 집합 표현이라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 다음 수직선 다음 구간 표현 같은 표현이야. 근데 우리는 물어볼 때 당연히 구간을 처음 배웠으니까 구간으로 표현해주세요 라고 되기 때문에 다음처럼 구간 표현 2가 아닌 모든 실수는 2로 수직선이 잘리면서 마무한테부터 2까지 2부터 플러스 한테까지 존재하는 모든 실수가 그때만 연속인 거란 말이야. 즉 2일 때만 불연속인 거니까 유리함수는. 결국은 뭐야? 얘가 이 친구의 결국은 정역인 거지. 그래서 유리, 무리, 다항은 항상 정역에서 연속입니다. 마찬가지 무리함수도 존재 조건이 루트 내부가 0보다 크다가 같다가 존재 조건인 거잖아. 마찬가지 얘도 언제 연속입니까? x가 3보다 연속인 구간을 찾아주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존재 조건 x가 3보다 크다 했을 때 연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 구간 표현해주면 3부터 등호 들어가고요 플러스 만드까지 연속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 얘도 뭘 읽느냐면 이 친구의 정역을 읽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x는 1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래. 항상 좌우함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극한과 함수값을 보는 건데 1일 때, 1이 아닐 때 다음처럼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를 보면 1일 때가 당연히 함수값일 거고 1이 아닐 때가 극한값일 거란 말이야. 극한값과 함수값을 각각 구한 다음에 같다 해주면 되겠죠. x는 1에서 연속임을 보이지. 그러면 당연히 극한
1이 아닐 때가 극한. x0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빼기 1이 극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약분 때려주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만 남을 거니까 극한값 3이네. 함수값은 이미 3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친구는 극한과 함수값이 둘 다 존재하고 같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다음 함수는 구간별로 나눠져 있지만 연속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연속은 어떠한 구간에서의 연속은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모두 어떤 구간을 준다면 그 구간 내에 있는 무수히 많은 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인 걸 찾을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는 연속이냐를 볼 때 항상 뭘 보는 거냐면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들, 언제 불연속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애들만 체크해 보는 거야. 이해돼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보냐면 불연속 의심점이거든. 불연속이 될 수 있는 점들만 체크해 주는 겁니다. 즉 어떠한 구간별로 정의되어 있으면 그 경계선에서만 불연속이 발생할 수 있고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일 때 불연속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언제 불연속될 수 있지? 그건 보는 거야. 각각만 보면 뭐 이런 친구들, 즉 경계선, 분모 0일 때 이런 거 제외하고는 절대 불연속이 될 수 없단 말이야. 다항함수라서. 2번 클래식한 절대값이지. 절대값이니까 당연히 좌, 우, 함 해줘야 돼요. 왼쪽은 극한이 바로 보이지만 오른쪽은 절대값이라서 안 보이니까 당연히 좌우함 해줘야 돼요. 1마니까 x 절대값 x인데 절대값 내부가 양수냐 음수냐 판단하는 건데 1마니까 1가 좀 작거든. 양수겠지. 그대로 나옵니다. 1이면 1이겠네. 1불 x 절대값 x. x가 다음 절대값은 0에서 걸리기 때문에 1은 안 걸려. 그럼 얘는 무조건 양수겠지. 함은 1름 되니까 1름 1이네. 마찬가지로 좌, 우, 함이 모두 같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마찬가지 다음 친구도 x에서 연속임을 우리가 찾았지. 항상 극한 존재, 함수값 존재 같다 하는 건데 다음 친구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체크해야 됐다라는 거지. 기본적인 게 항상 좌우함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다음 친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 20대. 그러면 기본적으로 연속인 친구랑 무언가 연속인데 어떠한 친구가 있대. 갈려있지. 어떠한 구간별로 잘려있는데 언제 불연속이 될 건데 라고 물어본다면 구간별로 나눌 수 있으면 경계선이 불연속 의심점입니다. 지금 다항함수 전체 이 상태는 전구간 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어떠한 x는 3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긋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기면 연속, 이렇게 생기면 불연속일 거 아니야. 때문에 이 어긋나 있는 경계선만 체크하면 전구간은 연속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다 본 게 아니야. 어떻게 다 봐. 실수 전체 집합은 3대가 세도 다 못 세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3일 때 연속이기만 하면 끝나겠지. 마찬가지 좌, 우, 함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F3마, F3뿔, F3을 비교하는 건데 3 맞잖아. 그러면 3보다 작은 쪽에 넣어야 돼? 큰 쪽에 넣어야 돼? 작은 쪽에 넣어야 되겠지? 작은 쪽에 넣으면 9 빼기 3이니까 6이야. 우는 큰 쪽이니까 위에 넣어야 돼요. 3뿔 A. 함수값은 등호에 넣은 거니까 밑에 넣어야 돼. 6이네. 그러면 그게 모두 같게만 하면 되니까 A는 3입니다 라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마찬가지 얘는 X는 마일, X는 2에 대해서 갈려있고 내부에는 다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고 외부에는 다음 이렇게 직선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끊길 확률이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양 끝자밖에 없는 거지.
양 끝점만 해주면 돼. 그림을 그리자면 굳이 뭐 그리자면 막 이런 식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이런 식. 맞아요? 잘 이어붙여야 연속될 수 있는 거지. 그럼 뭐만 확인해주면 되냐면 끊긴 지점인 마1과 2에서 확인되면 돼. 마1 좌, 마1 좌, 마1 우, 마1 봐야 되는데 마1보다 작대. 그럼 위에 넣어야 돼, 아래 넣어야 돼? 위에 넣어야 되겠죠? 마1보다 작거나 같다. 위에 넣으면 마 A 플러스 1. 마1 뿔 밑에 넣어야 돼. 1보다 크니까 마1 넣으면 3 더하기 B. 마1 넣으면 등호니까 마 A 더하기 1인데 같아야 돼. 그럼 A, B에 대한 첫 번씩 등장했지. 넘겼으면 A 더하기 B 플러스 2는 0이야. 넘겼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0. 마찬가지 한 번 더. X는 2도 경계선이기 때문에 X는 2에서 연속받기 때문에 2뿔 2마 2도 3번 넣어야 되는데 항상 연속 있다는 거 하는 거야. 항상 연속 있다는 거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2마 이거 작대. 위에 넣어 아래 넣어? 아래 넣어야 돼. 이거 작으니까 아래 넣으면 얼마야? 4 아니네 그냥 B네. 2뿔 여기다 크대. 위에 넣어야 돼. 2A 더하기 1 등호니까 위에 넣어야 돼. 2A 더하기 1 그러면 그 세 개가 모두 같기 때문에 또 2A 빼기 B 더하기 1은 0이라고 식을 얻어야 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답이 나옵니다 라는 거지. 문자가 두 개인 게 속도가 필요한데 마일과 2에서 잘려있다면 마일에서 연속 2에서 연속 두 번 해준다면 연립하면 AB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더하면 A는 마일 나올 거고 B도 마일이네요. 다 구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될까요? 결국은 무슨 소리인지 잘 파악했다면 극한에서 하단 거 그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쉽다 이거야. 주로 메인 내용은 0도 0꼴인 거고 다음처럼 x는 1에서 잘려있습니다. 1일 때랑 1이 아닐 때 두 개를 줘였다면 1일 때니까 함수값인 거고 1이 아닐 때니까 극한값인 겁니다. 다음 구간별로 정해진 함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되고 싶으면 언제 불연속이 될 수 있냐? 경계선 1. 분수함수 내 분모가 0일 때 이 두 가지란 말이야. 어디서 불연속이 의심되는 점만 갖다 버리면 된다고. 다 한 게 아니라 의심되는 점만 갖다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어디야? 경계선이랑 분모 0일 때야. 같으니까 그럼 뭐 해주면 돼? x는 1에서 연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극한이지. 함수값은 뭐요? f1이 2잖아. 그럼 그 두 개가 뭐 하면 돼? 같으면 되지. 여기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극한에서 했지? 아까 했잖아! 미정계수잖아! 다시 하면 되겠지? 네가 해.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 식이 만족합니다 하니까 얘는 정확히 말하면 항등식이야. 모든 x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한대. 그러면 x에 대한 항등식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수를 넣어도 다음 식 성립하니까 제일 이쁜 거 넣을 수 있어. 그럼 양변에 일단 x에 1은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x에 1 넣으면 영순위 가장 이쁜 걸 넣어보자 이거야. 항상 항등식은 제일 이쁜 걸 넣어보는 거야. 항상 영순위 1 넣으면 사라져. fx가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0이야 그냥. 0은 1 넣으면 1 마6 더하기 a니까 a가 바로 등장해버립니다. 다음을 사용해서 어떠한 하나의 문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자명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넣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뭐 해보는 거냐면 잘 봐. 정의가 좀 신기합니다. x 빼기 1로 양변을 나누고 싶은데 지금 얘를 뭐 하고 싶어? x 빼기 1로 나누고 싶은데 양변을 x 빼기로 나누려면 얘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 양변을 어떤 문자가 나올 때는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만 된단 말이야. 없으면 못 나눠.
그래서 양변을 x 빼고 나누면 fx는 a 뭔지 아니까 x제곱 6x 빼기 7인데 분모가 x 빼기 1. 근데 어떤 조건이 붙었다고? 얘는 x가 0이 아니라고. 미안. x 빼기 0이 아니니까 x가 1이 아닐 때는 다음처럼 정의내리겠다 이 소리라고. 그럼 결국은 5번 이쁘게 하면 3번 나온다? 다음처럼 x가 1일 때 fx가 정의됐어. 내가 전구간 연속이라니까 f1이 존재해야 되거든. f1 x가 1일 때 그냥 뭔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그럼 x가 1일 때 1이 아닐 때 정의됐으면 x가 1일 때 아닐 때는 극한을 말하는 거고 x가 1일 때는 함수값을 말하는 거 아니야. 결국은 극한값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미안합니다. 여기 이상하죠? x 빼기 1이죠? 분모 x 빼기 1 극한값 리미트 x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6x 더 빼기 7이 극한인데 얘가 함수값 얘를 계산하면 f1과 같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수렴하니까 분모방 분자방이니까 분자가 수렴할 거고 x 빼기 1 x 빼기 6 x 빼기 7이구나. x 더하기 7 x 빼기 1 그럼 지워지면서 8 얘가 f1인 거야. 뭘 찾았어? 결국은 함수값 찾았죠? 그러면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서로 갖다 놨어. 내가 함수값을 결정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함수는 전구간 연속입니다까지 말할 수 있는 거네. 그래서 문제가 되어 좀 헷갈리게 생겼는데 어떤 식잘 이해해야 돼. 일단 모든 x에 대해서 답을 만족하는 게 항등식이야. 어떤 수로도 상관없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일 쉬운 수를 넣어봐야 되는데 왼쪽 0이 되는 x를 넣어봐야 되겠죠? 시간 나왔습니다. 조심할 거. 얘를 지금 뭐 했어? 내가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눠서 문제를 풀고 있는데 항상 어떠한 문자가 나올 때는 얘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0이 아닐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 x가 1이 아닐 때 다음 주 나올 거고. 그러면 전구간 연속이니까 1대 있어야 돼. 뭔지 모르게 있겠지. 있다고 놔. 그리고 그 중에 뭐 할 거야? 같을 거 아니야. 이해 돼? 그럼 결국은 얘가 극한 함수값이니까 극한 계산하면 함수가 나오니까 완성시켰다라는 거지. 그럼 F1, A 다 찾았으니까 문제 끝났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주는 문제입니다.